안녕하세요. 흑체 복사와 자외선 파국에 대해 설명드릴 신욱선, 오은택. 장하영입니다. 불은 인류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철을 불에 달구어 연하게 만든 후 망치로 두드려 원하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철을 달구었던 수많은 대장장이들 중 하나는 왜 철에 열을 가하면 빛을 발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대장장이가 아니어도 하늘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해와 별들을 보며 저들은 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발달과 함께 별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왜 별마다 다른 색깔의 빛을 발할까? 그리고 색깔이 다르면 온도까지 다를까?에 대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은 것이 전자기하의 아버지 맥스웰입니다. 신이 말하기를 맥스웰이 네 가지 법칙을 만족하니 빛이 있었다 라는 농담을 프린팅한 티셔츠가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맥스웰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전까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질문과 함께 어떤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변수들은 바로 에너지 밀도, 파장, 온도였고 이후 소개해드릴 독일과 영국의 여러 학자들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흑체라는 것인데요. 이는 입사각과 반사각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물체입니다. 우리가 빨강색을 보는 것은 빨강색을 제외한 모든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이 이상적인 물질은 아무런 빛을 내지 않기에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법칙들은 이 흑체를 환경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칙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세기분포의 최고점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사된 전체 일률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비인은 한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비인은 흑체 복사 파장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클 때의 파장은 흑체의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인의 변이 법칙은 최대 에너지 밀도에서의 파장과 온도의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칙은 단파장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만 장파장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일리와 진이 복사 에너지 밀도를 파장과 온도의 함수식으로 표현한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흑체 복사의 에너지 밀도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인의 변이 법칙과는 달리 장파장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만 반대로 단파장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입니다. 실험상으로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0으로 수렴하지만 레일리 진 법칙에 따르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온도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실온에서도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은 짧은 파장의 진동자가 들떠서 빛을 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을 자외선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레일리와 진은 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파장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그 진동수의 전자기파 진동자가 공명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고전역학의 에너지 등분배 법칙에 따라 상태 밀도에 대한 법칙을 의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무한대로 갈 때에는 전체식도 0으로 수렴하므로 그래프와 일치하지만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체식이 무한대로 발산하므로 자외선 파국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외선 파국을 해결한 사람이 막스 플랑크입니다. 플랑크가 제안한 플랑크 분포식은 분모 속 지수인자를 제외하면 레일리 법칙과 비슷한데 실험 결과와 그래프가 단파장과 장파장일 때 모두 잘 일치하였습니다. 플랑크는 단파장에서 에너지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진동자들이 동등하게 평균 에너지를 갖는다는 고전역학을 무시하고 진동자가 불연속적인 특정 에너지만을 갖는다는 에너지의 양자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평균 에너지가 인테그랄에 의해 정리되지만
막스 플랑크가 도입한 양자역학에 따르면 평균 에너지가 시그마에 정리됩니다. 여기서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합의 의미라면 시그마는 불연속적인 합을 의미하여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양자화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나온 것이 이 플랑크 분포식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레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밀도가 0이 되고, 파장이 짧아지면 분모의 파장이 0이 되는 것보다 분모의 자연상수 2가 더 빠르게 무한대가 되어 에너지 밀도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얻어야만 진동자가 들뜰 수 있다는 양자화 가정에 따라 짧은 파장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진동자의 기여가 사라져 자외선 파국을 해결하게 되었고, 양자역학의 서문을 열게 되었습니다.